엔터 앤 하이브가 있으면 뷰티 쪽엔 크레이버가 있다. 저는 한국의 외모지상주의에 베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성과가 업계 최고가 아닌 것은 대표의 분들이 성공하시더라도 항상 겸손하게. 안녕하세요. 크레이버 대표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크레이버는요, 브랜드 어그리게이터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로컬 뷰티 브랜드를 인수해서 글로벌 뷰티 브랜드를 육성하는 육성회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어릴 적부터 제 사업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뭔가 세상에 없던 거를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한국인으로서 뭔가 경쟁력 있는 게 무엇일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시간이 흘러도 한국인의 어떤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은 꽤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한국의 외모지상주의에 베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뷰티 쪽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뷰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좀 고생스럽고 열심히 살았던 시기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2년 전에 크레이버를 생각해보면요, 지금의 크레이버와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이 달랐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중국에 되게 의존도가 높은 회사였습니다. 매출의 한 60%? 꽤 높은 비중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브랜드를 인수해서 육성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기존 브랜드들을 유통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중국 매출도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이나 동남아, 유럽, 남미 같은 다른 지역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사업 모델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인수해서 그 브랜드를 육성하는 쪽에 집중하기로 했거든요. 타사 브랜드 매출보다는 자사 브랜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회사의 체질이 좀 많이 변했다. 일단은 중국 매출 같은 경우에 한 60%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아마 한 10% 정도? 자사 브랜드와 유통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유통 브랜드 매출이 한 60, 70%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자사 브랜드 매출이 거의 한 90%? 1년에 중국 매출이 거의 한 30%씩 떨어지는 거예요. 심할 때는 한 달에 한 손실이 10억씩 이렇게 나는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고요. 나 뭔가 매출은 떨어지는데 어디서 뭘로 이걸 막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답을 모르다 보니까 사실은 해보기 전에는 뭐가 맞는지 알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동시에 한 1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런칭했었어요. 그 프로젝트의 경과를 보면서 잘 될 만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안 될 것 같은 프로젝트들을 좀 접으면서 회사의 좀 이제 피버팅 방향성이 점점 명확해졌다. 속이 타죠. 이제 저희가 누적 투자를 한 300억 정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되게 잘 될 줄 알고 투자한 투자자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저희 회사가 잘 될 줄 알고 입사한, 뭔가 꿈을 갖고 입사한 친구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스스로도 이제는 좀 돈도 벌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 손실이 10억씩 나니까 올해 1분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좀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던, 헛되게 보내지 않은 2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엔 또 다시 역대 최대의 매출과 이익을 경신했습니다. 사실은 트리거는 사드가 맞는 것 같아요. 트리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가려져 있던 한국 뷰티의 취약점들이 드러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자기 힘으로 중국 시장을 개척한 브랜드들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2발 정도 뒤쳐졌을 때는 아마 모든 우리나라의 것들이 되게 선망의 눈빛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의 격차가 한 걸음 이렇게 줄어들면서는 이건 약간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사정권 내에 들어오는 순간 이들의 어떤 프리미엄은 오히려 되게 많이 디스카운트 되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중국에서도 일어났다. 제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K뷰티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K뷰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K뷰티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약간 중저가 브랜드에 되게 많이 몰려있거든요. 정말 전 세계의 모든 탑 브랜드들이 각축하고 있는 고가의 안티에이징 브랜드, 이 부분을 저희 K뷰티가 잡을 수 있으면, 그래서 저희는 신소재 회사를 인수했어요. 결국은 화장품을 잘 만들려면 좋은 원료를 써야 되고, 세상에 없는 효능의 화장품을 만들려면 세상에 없는 효능을 줄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는 화장품 유효 성분의 피부 흡수율을 약 60배 정도 높여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안티에이징 브랜드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이브처럼, 하이브를 보면 처음엔 BTS라는 회사, 그 보이밴드 하나의 성공으로 뭔가, 물론 그전에 잘했지만 확 올라왔지만 지금 보면 레이블들을 늘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이브에서 레이블을 늘리는 것처럼 저희는 매력 있는 브랜드들을 늘려서 그들이 뭔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수 있고 좋은 제품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년 후에는요, 지금 저희 주력 브랜드가 스킨천사라는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스킨천사의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인데요. 2년 후가 되면은 이런 주력 브랜드들이 한 3개 정도 안정적으로 뭔가 회사의 매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는 약간 고가의 안티에이징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엔터엔 하이브가 있으면 뷰티 쪽엔 크레이버가 있다. 뭔가 사람들이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내 동료들도 업계의 최고의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크레이버의 소속이라는 거에서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2년 후에 정말로 저희가 막 K-뷰티 업계의 하이브가 되면 저희 직원들도 뭐 옛날 네이버 초기 멤버들처럼 어느 정도 그 유의미한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축적하고 은퇴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회사가 되면 되게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의 어떤 크루들의 역량은 업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의 성과가 업계 최고가 아닌 것은 대표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자랑스러운 크루원들이고 업계 최고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자만하지 말고 더더더 열심히 해서 더더욱 압도적인 업계 최고의 역량을 가진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회사도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사의 일부의 어떤 오너십, 프로핏을 쉐어하고 주식을 쉐어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앤리치가 될 수 있도록 도울 테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젊음과 에너지를 여기에 투자해 주시고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 이소영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형님, 2년 후에 저는 지금의 저보다 좀 한 단계 올라서 있는 그런 형님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도 뭔가 좀 한 단계 넘어섰다, 이젠 좀 다음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럴 수 있는 좀 크레이버가 됐으면 좋겠고, 좀 더 성장한 그런 이 소영이 형님이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2년 동안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너무 많이 늙지 않으시게 좀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성공하시더라도 항상 겸손하게 그런 분이 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